혹시 오늘 누군가의 고함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나요? 억울한 말을 듣고도 바보처럼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며 이불 속에서 자책했나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내일부터는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이 무섭기는커녕 오히려 측은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심리학 데이터는 아주 명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목소리가 클수록 그 사람은 겁쟁이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강한 게 아니라 뇌의 방어 기제가 고장난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온갖 모욕을 듣고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결국 연봉 상위 1%까지 올라간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호랑이 같았지만 작은 위기에도 쉽게 무너져버린 사람들도 있었죠.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몰랐던 7가지 무의식적 행동 습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을 주눅들게 했던 그 센 척하는 사람들의 가면이 벗겨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웃으면서 받아칠 수 있는 진짜 내공을 얻어가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좌중을 압도하는 사람을 보며 카리스마 있다고 착각합니다. 회의 시간에 책상을 내리치거나 부하 직원을 다그치는 상사를 보며 무섭지만 강한 리더십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 순간 그 사람의 뇌는 지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원시시대의 맹수를 만나면 도망칠지 싸울지를 결정하는 비상벨 역할을 했죠. 화를 버럭 내는 사람은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이 비상벨이 오작동하는 겁니다. 고장난 경보기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전원이 꺼집니다. 즉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할 지능을 잃어버리고 오직 생존 본능만 남은 짐승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화를 낸다면 쫄지 마세요. 지금 저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이성을 잃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비상벨이 울려도 전두엽의 전원을 끄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로봇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신호를 해석할 줄 아는 해독가들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런 가짜 강함을 흉내내려고 애쓴다는 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약해 보이면 잡아먹힌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실수를 해도 절대 사과하지 않으며 기분이 나빠도 괜찮은 척 웃어넘깁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 부조화라고 합니다. 내 속마음과 겉표정이 다를 때 우리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겉으로는 아무 프로그램도 안 돌리는 척하면서 백그라운드에서는 채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과부하가 걸리고 뜨거워지죠. 이게 반복되면 번아웃이 오고 결정적인 순간에 멘탈이 바사삭 부서집니다. 진짜 강함은 껍데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고 튕겨내는 유연함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고수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효율 200%의 멘탈 관리법 7가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진짜 멘탈 고수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튀어나가는 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릎을 치면 다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걸 반사라고 합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멘탈이 약한 사람은 누군가 비난하면 0.1초 만에 얼굴을 붉히거나 맞받아칩니다. 이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극에 조종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3초라는 빈 공간을 둡니다. 뇌과학에서는 이 3초가 마법을 부린다고 말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 뇌의 편도체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지만 딱 3초만 숨을 고르면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심리학 용어로 반응지연이라고 합니다. 상사가 소리를 지를 때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건 하수입니다. 고수는 속으로 셋을 셉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하지만 내가 같이 화낼 필요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감정의 주도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넘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대응입니다. 상황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여기서 두 번째 특징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바로 통제 소재의 위치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 기분의 리모컨을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약한 사람은 리모컨을 남에게 쥐어줍니다. 제가 나를 화나게 했어. 상황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어 라고 말합니다. 주어가 남이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상황은 내 탓이 아닐 수 있지만 해결은 내 몫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재적 통제 소재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쩔 수 없는 남의 행동에 에너지를 쓰는 대신 내가 바꿀 수 있는 나의 행동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군다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고 나는 내 할 일을 한다라고 선을 긋는 것. 이것이 바로 에너지 누수를 막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아마 가장 의외일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먼저 인정합니다.
우리는 보통 약점을 보이면 무시당할까봐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도 핑계를 대거나 남 탓을 하며 방어막을 치죠. 이것을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자아가 붕괴될 것 같은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취약성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집단 내에서 더 높은 신뢰와 리더십을 얻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부분은 실수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인정하는 사람과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 중 누가 더 강해 보이시나요? 실수를 인정한다는 건 내 자존감이 그 정도 실수 따위로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메타인지 능력과도 연결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는 것 자체가 높은 지능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쫄지 말고 먼저 말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비겁한 변명쟁이가 아닌 책임감 있는 리더로 만들어줄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거리두기 능력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루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은 눈앞의 나무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은 비난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망칠 것처럼 확대 해석하죠. 하지만 고수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숲을 봅니다. 지금 겪는 이 갈등이 내 인생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10년 뒤에도 이 일이 중요할까라고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고민은 먼지처럼 사소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관점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바둑고수가 당장 돌 하나를 따먹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 판을 보며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멀리서 조망해보세요. 그 사람은 지금 당장의 분풀이가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갈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 돌멩이와 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가면 그만이니까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특징은 진짜 강한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바로 포기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라고 배웠습니다. 끈기가 미덕이라고 세뇌당했죠. 하지만 멘탈 고수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닌 것은 칼같이 잘라냅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매몰 비용 오류에서 탈출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들어간 돈이나 시간이 아까워서 맛없는 음식을 꾸역꾸역 먹거나 재미없는 영화를 끝까지 보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10년 된 친구니까 나쁜 상사지만 그래도 배울 점은 있겠지 하며 억지로 관계를 질질 끄는 건 미련 곰탱이 같은 짓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이 관계가 내 인생의 마이너스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손절합니다. 그것은 냉정한 게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투자 결정입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썩게 만들기 전에 골라내는 것, 이것이 진짜 리더의 결단력입니다. 기억하세요.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을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특징은 에너지 총량의 법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의지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와 같습니다. 아침에 100%였던 배터리가 저녁이 되면 방전되듯 우리 멘탈 에너지도 그렇습니다. 하수들은 아침부터 출근길 지하철에서 짜증을 내고 인터넷 뉴스 댓글을 보며 화를 내느라 점심때 이미 배터리가 나갑니다. 정작 중요한 업무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쓸 에너지가 없는 거죠. 진짜 고수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압니다. 소모적인 논쟁에는 참여하지 않고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사람과는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오직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곳에만 집중 투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고 예민했다면 그건 체력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를 엄한 곳에 낭비했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서 혹은 학교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 딱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3초 호흡법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성질을 긁을 때 바로 대꾸하지 마세요. 속으로 딱 3초만 세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뇌과학적으로 이 짧은 시간이 편도체의 납치를 풀고 전두엽을 깨우는 골든타임입니다. 그 3초 동안 여러분은 감정의 노예에서 감정의 주인으로 신분이 상승합니다. 둘째, 우아하게 거절하는 문장을 하나 외워두세요. 많은 분이 거절을 못해서 끙끙 앓습니다. 무례한 부탁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지금은 제가 곤란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혹은 죄송하지만 그건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대신 이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됩니다, 안 됩니다 라는 단답형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만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여러분의 자존감은 훨씬 안전해질 겁니다. 거절은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방패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영상을 마무리하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강함은 딱딱한 바위가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바위는 강해 보이지만 정을 맞으면 깨집니다. 하지만 물은 어떤 그릇에도 담길 수 있고
장애물을 만나면 부드럽게 돌아가지만 결국엔 바위도 뚫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상처받고 예민했던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물처럼 유연해지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소리 지르고 화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굳어서 깨지기 직전인 불쌍한 바위들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특징 중 딱 하나만이라도 내일부터 실천해보세요. 3. 초만 참아도 좋고 싫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차단해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뇌 회로를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진짜 강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센 척하는 겁쟁이만 있나요? 혹은 오늘 내용 중 가장 찔렸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대나무 숲이 되어준다면 멘탈 관리도 훨씬 쉬워질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다만 그 사용하는 법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